똑같은 단어가 많이 나온다는 거는 지적으로 지쳤다는 거예요. 작가처럼 쓰는 글을 바라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글이 특별해야 돼요. 더 나은 글쓰기를 약속합니다. 여기는 써드림 첨삭소입니다. 써드림 첨삭소에서는 다양한 글들을 작가가 직접 첨삭해 드리는데요. 저는 첨삭을 맡게 된 안광복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철학교사로 일하고 있고요. 20권 정도의 철학 교양서를 썼습니다. 최근에는 A4 한 장을 쓰는 심이라는 독서 기록을 통해서 글쓰기를 연습하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오늘 첨삭 드릴 글도 학생이 쓴 독후감에서 뽑아왔습니다. 오늘의 글쓴이는 16살 여중생 윤희님입니다. 작년에 교내 독후감 대회에서 1등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운인 것 같고 글 실력에는 확신이 없습니다. 다시 읽으면 읽을수록 어린아이가 쓴 것처럼 단순하게 느껴져요. 더 성숙하고 발전된 글을 쓰고 싶어 원고를 보냅니다. 교내 대회에서만 인정받는 글이 아닌 정말 좋은 글을 쓰고 싶어요. 원하는 첨삭 포인트는 통일성 있는 글이 되길 바라셨는데요. 일단 원고부터 볼까요? 첨삭을 드리기에 앞서서 총평을 드리자면 정말 잘 쓴 독후감이에요. 상 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상 받은 수준을 넘어서 작가를 가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문장 연습이 필요해요. 먼저 글쓴이가 정말 잘하신 거는 제목을 단 거예요. 제목은 내가 이렇게 쓰겠다는 어떤 방향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독자를 준비시키는 건데 너무 멋진 제목을 지어주셨어요. 나만의 나비를 찾아서. 이야, 기가 막히죠. 책의 제목 꽃들에게 희망을 은 책을 읽게 된 계기였다. 평소 환경에 관심이 많아 꽃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환경운동에 관한 내용 같아서였다. 그러나 예상을 벗어난 우리에 관한 이야기였다. TMI입니다. 내가 왜 이 책을 봤는지에 대해서 그것도 잘못 고른 책이라고 고백할 필요는 없습니다. 꽃들에게 희망을 읽고라는 부제가 있기 때문에 독자들은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시작해도 됩니다. 호랑이 애벌레는 호랑이 애벌레 널리고 널렸잖아요. 여기서 호랑이 애벌레는 누구죠? 소설의 주인공. 소설의 주인공인 호랑이 애벌레는 처음 태어났을 때 본능에 충실하게 살았다. 애벌레들이 모인 애벌레 기둥을 마주한다. 애벌레들이 모인 애벌레. 랩 같잖아요. 그리고 꽃들에게 희망을 너무 알려진 작품이기 때문에 대개 이 장면을 보고 뭘 얘기하는지 알아요. 근데 모든 독후감 그리고 서평은 이 책을 안 본 사람들을 전제로 써야 돼요. 제가 신문에 서평을 연재할 때 담당 기자가 했던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초등학교 5학년 대상으로 글을 쓰듯이 쓰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것도 모르고 어휘도 부족하다는 전제하에서 써야 이해심 깊게 다가갑니다. 서로 싸우며 몸으로 쌓아 올린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도 내가 가고 있는 길에 원하는 게 있는지 모르지만 것이 있는지 모르지만 문어에서는 그냥 추각형 표현을 안 쓰는 게 원칙이에요. 남들이 다 가기에 계속 경쟁하는 부분에서 사람들과 애벌레들이 비슷하게 느껴졌다. 지적 지구력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글을 쓰다 보면 어느 정도 길이가 나오면 그때부터 문장이 길어지면서 주어하고 서술어가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글을 쓰실 때는 내가 문장을 짧게 쓴다는 어떤 기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글을 압축해서 쓰는 어떤 연습이 필요하세요. 두세 개 문장이 섞여 있거든요. 끊어볼게요. 짧은 문장을 이렇게 쪼개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일단 이렇게 고쳤습니다. 실제 이 전체 첨삭이 올라간 글에서는 지금보다 좀 더 부드럽게 육문에서 보여드릴게요. 애벌레들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는 자유로운 나비가 될 수 있다.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하나 발생을 했죠. 뭐죠? 단락이 잘 나누어져 있어야 돼요. 읽기 좋게끔 무리가 이렇게 잘 썰어져 있듯이 글도 이렇게 뭉텅이가 다 나눠져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단락 나누기 없이 통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읽기가 버겁거든요. 애벌레들은 내용이 달라지니까 여기서부터 끊어가겠습니다. 애벌레들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는 자유로운 나비가 될 수 있다. 자유롭지 않은 나비는 원하는 곳에 갈 수 없죠. 무슨 얘기냐면 필요 없는 얘기는 빼버리십시오. 이걸 뭐라 그런다? 잡초뽑기라 그럽니다. 필요 없는 표현은 지우고 문장을 짧게 만드는 게 좋아요. 나비가 될 가능성을 발견해도 제가 보기에는 당신이나 나나 솜털투성이 벌레로 보이는데 나비가 될 수 있다는 걸 어떻게 믿겠어요? 라고 말하는 노란 애벌레처럼 나비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며 또 길어지죠. 지적 지구력이 떨어졌어요. 읽겠습니다. 그리고보다는 나아가가 낫겠네요. 가능성만을 보고
나의 삶을 걸고 고치의 시간을 견디는, 오, 멋있는 표현이죠. 은유적 표현이고 너무 많은 내용을 암축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작은 따옴표를 써서 강조해줘도 더 멋있게 다가올 것 같아요. 나비가 되는 방법을 묻는 노랑 애벌레에게 늙은 애벌레는 하나의 애벌레로 살기를 기꺼이 포기할 만큼 날기를 간절히 원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 길어졌어요. 또 문장을 단문으로 끊겠습니다. 늙은 애벌레는 이렇게 말한다. 하나의 애벌레로, 두 개의 애벌레로 살겠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하나에 없어도 됩니다. 원해야 한다고. 나는 죽는 것이 아닌 성장하는 변화라고 생각한다. 성장하는 변화도 잡초가 묻어있는 문장이에요. 성장 자체가 변화잖아요. 그러니까 변화를 빼도 될 것 같아요. 나는 죽는 것이 아닌 성장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습관, 가치관을 버리고 꿈만을 생각하며 변하는 게 과연 쉬운 일일까? 노력의 시간인 꼬치의 끝에 성공이 있는지 확실히 모르는데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안다. 문장이 굉장히 분열적이에요. 앞에서 모른다면서요. 근데 뒤에서 바로 어떻게 알아요? 이거 줄이세요. 그래야 모순이 없을 것 같아요. 내용에. 인내의 시간을 견뎌내면 언제나 반드시 나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반드시는 못 됩니다. 인내의 시간을 견뎌도 나비 못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오히려 독자의 그 의구심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확언적인 표현은 피해도 괜찮습니다. 그 사실을 모른 채 치열하게 경쟁할 뿐 우리도 모두 고치의 재료를 가지고 있다. 인간이 어떻게 고치의 재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건 아닌데 고치에 왜 이렇게 집착을 하세요? 빼십시다. 애벌레들은 모두 나비가 될 수 있다. 그 사실을 모른 채 기둥을 올라가는 무의미한 경쟁을 할 뿐 우리도 모두 성장의 가능성이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믿고 열심히 노력해 고치의 시간을 견딘다면 또 고치의 시간이에요. 나비가 되어 날아올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 애벌레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자꾸 그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는데요. 똑같은 단어가 많이 나온다는 거는 지적으로 지쳤다는 거예요. 피곤할 때 글 쓰면은 계속 이게 비슷한 단어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건 글 쓴 다음에 퇴고입니다. 단어를 계속해서 뽑아내고 고치고 줄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믿고 이를 믿고, 대명사가 이럴 땐 좋습니다. 문장을 확 줄어지죠. 고치의 시간, 또 표현을 바꿔주세요. 계속. 그래야 글이 지루하지가 않아요. 고난을 견뎌내면 나비가 되어 날아올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진정으로 내가 바라는 건 무엇인지, 것은 무엇인지 이 책을 읽으며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비들은 모두 다르게 생겼지만 꽃을 피워내고 희망을 주는 건 똑같다. 저는 이 문장이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어요. 우리의 나비들도 모습과 형태가 다르지만 인내의 시간을 견뎌내는 꿈들이라는 건 같다. 갑자기 우리의 나비가 어딨죠? 우리의 마음속의 나비겠죠. 남들이 다 가니까 무작정 쫓아가는 것이 아닌 진정한 행복을 찾아 나의 나비를 날리는 건 어떨까? 시적인 감성이 살아있는 정말 멋있는 여중생이세요. 상받을 독후감 맞고요. 느낌도 좋고 표현도 좋습니다. 하지만 글쓴이께서 바라는 거는 작가처럼 쓰는 글을 바라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글이 특별해야 돼요. 지금 쓴 독후감에서는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책에서 줄 수 있는 이미지 그리고 임팩트 그 이상은 사실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글이 어떤 점에서 특별한가, 어떤 점에서 나은가를 꼭 고민하면서 글을 쓰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작가가 되실 겁니다. 응원 드릴게요. 첨삭 전문이 궁금하시다면 교보문고 캐스팅 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해 링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저도 첨삭 받고 싶어요. 글쓰기가 너무 어려워요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써드림 첨삭소로 글을 보내주세요. 써드림 첨삭소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다음엔 또 다른 작가님께서 나와주실 예정이니까요. 계속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